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한 달 살러 애나입니다. 오늘은 8월 6일이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영상이죠. 우츠에타 여행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집중이 좀 잘 며칠 안 돼가지고 잡담을 먼저 나누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 태블릿 Q&A 게시물을 올렸었는데요. 아주 다행히 6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잡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근황 얘기를 해보면 7월 중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촬영하고 있는 집은 제 집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보통 활동하던 SNS들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인스타도 안 하고 태국은 이제 끊은 지 4, 5개월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업무 집중 시기이고 한국에 들어오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더 많은 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기보다는 우선순위를 가족에게 두려고 하는 편이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 가족이랑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남는 시간을 일을 하는, 제가 이제 왜 이런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자세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엔 조카들 방학이라서 5일 정도 업무 쉬었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태블릿 Q&A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전수지님이 경찰 인력이 많은 나라라서 안전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소매치기라든지 너무 늦은 저녁이 아니면 여자 혼자 다니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저도 많이 공감을 해요. 여자 혼자서 여행을 할 때 치안을 좀 신경을 쓰고 사전에 정보를 숙지한 다음에 그 도시를 선택을 하는 편인데, 아무리 멋지고 막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라고 해도 전 치안이 좀 안 좋으면 그 도시를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즉슨 치안이 괜찮았다라는 얘기겠죠?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조금 위험한 구역도 있긴 한데 태블릿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케바케가 물론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도둑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소매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인종차별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도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치안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찰 인력이 많은 나라라고 적어주셨는데 경찰서라든지 경찰관이 많이 보이진 않았고, 제가 갔던 시기에 집회가 열려서 그때 딱 한 번 경찰관들을 본 것 같은? 아마 그 이외에 몇 번 보긴 봤을 텐데 되게 신경을 쓰고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소매치기를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의 안전한 도시였어요. 제가 가방을 어디다 두거나 뭐 올려두거나 혹은 뭐 노트북을 올려놔도 그거를 누가 훔쳐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늦은 저녁에 돌아다녀도 될까라고 하면 저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편은 아니거든요. 밤에 업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진 않는데, 제 생각보다 이 트빌리시라는 도시가 밤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은 이제 새벽까지 열어놓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2시, 3시까지도 열려있는 식당들도 꽤 있고 바 같은 것도 많이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활발한 느낌이에요. 그 야경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켜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이 도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밤에 활발한 도시네 라고 느꼈거든요. 혼자서 밤에 다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으슥한 곳이 아니라면 뭐 위험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신경 쓰면서 봐야 할 정도는 아니었고, 뭐 예를 들면 야경 보러 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케이블이 12시에 닫아요. 즉 이 말은 12시 전까지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질문은 홍은표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노마드 분과 같이 떠날 계획도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노마드라는 단어가 어떤 해석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와 같이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디지털 노마드와 노마드는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여행을 위주로 하는 분들과는 동행을 잘 하지는 않아요. 가끔 이제 당일치기 여행할 때는 동행을 구하긴 하는데 아예 한 달을 통으로 같이 살러 뭐 떠난다라고 하는 건
계획이 없지는 않아요. 있긴 한데 아무래도 동행이 있으면 장단점이 있어서 아마 기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디지털 노마드분과 동행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지인분과 같이 떠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히 계획은 없지만 같이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딜 갈 때 제가 뭐 모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YS 송님이 질문 주셨는데 항공권 대략 가격이나 싸게 구하는 방법, 다른 나라 한 달 살기랑 차이점이랑 장점, 한 달 생활비 궁금합니다. 의사소통은 영어로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항공권은 제가 편도로 44만 원으로 했는데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70에서 80 정도에 오시는 것 같아요. 왕복권을 구한다는 가정이죠. 싸게 구하는 방법은 이게 뭐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비성수기에 가면 더 싸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날짜에 닥쳐서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 전에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것이 좀 더 저렴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날짜를 지정해서 가지는 않아요. 대략적인 그 월 계획만 있어요. 뭐 8월에 가야지, 뭐 6월에 가야지 라고 정해놓는데 이번에 제가 5월에 갔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몇 월에 갔었지? 트빌리시를 제가 6월에 갔었네요. 얼마 전인데 왜 기억을 못하냐? 그러니까 6월에 간다라는 가정하에 스카이스캐너에서 도시만 지정을 하고 6월을 선택한 다음에 6월 중에 가장 저렴한 날짜를 그냥 찝어서 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다른 때도 다 이렇게 해요. 뭐 11월에 어딜 갈 거다라고 하면 11월 중에 가장 저렴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랑 어떤 차이점과 장점이 있었냐 뭐 한 달 생활비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트빌리시를 가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저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이 트빌리시가 유럽의 치앙마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혹해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그만큼 유럽에서 굉장히 저렴한 물가를 가진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유럽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는데 항상 유럽을 갈 때마다 저는 물가가 참 감당하기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빌리시는 계속 놀랐어요. 물가가 어쩜 이렇게 저렴하지? 물론 이제 외식비는 저렴하진 않은데 그렇다 해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말 외식비도 저렴한 편에 속해요. 저렴하게 먹으면은 뭐 3,000원에서 비싸게 먹으면은 그냥 레스토랑 가면은 뭐 12,000원, 15,000원 사이 요 사이로 밥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게 거의 이제 한국 물가랑 다르지 않은데 서울 물가에 비해서는 외식이 전 저렴하다고 느껴졌고 이 물가가 어디서 좀 느껴졌냐면 집값이랑 식자재가 정말 저렴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장을 잘 안 보는 편인데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었거든요. 장을 보니까 와 여기 진짜 장난이 아니다 라고 느낄 정도의 물가였던 거죠. 집도 굉장히 제가 넓은 곳에 살았잖아요. 80만 원. 그 시내를 약간만 벗어나면 한 30만 원, 40만 원대에 정말 컨디션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번에 시내에서 살고 싶고 큰 집에서 살고 싶어서 80만 원짜리 집을 쉐어해가지고 40만 원에 살았었잖아요. 그거를 2, 3개월 전부터 좀 집을 구하면 시내에서도 괜찮은 집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이 물가로 살 수 있는 건 아주 큰 장점이고 그리고 한국인이 놀기에 굉장히 좀 적합한 도시인 것 같아요. 여행지도 시내 내부에서 있지만 외곽에도 갈 만한 여행지가 꽤 있고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있고 뭐 마음먹고 2박 3일 좀 갈 수 있는 여행지도 있고요. 집 비우고 그냥 2박 3일 다녀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생활비는 제가 120만 원 정도 쓰고 왔거든요. 트빌리시의 뭐 장단점이나 분위기,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의사소통은 영어로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 하셨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언어를 조지아어랑 러시아어를 주로 쓰는데 영어가 택시기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영어는 아마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시내나 관광지 같은 경우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어가 안 돼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동네에 제가 살던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빵집 같은 경우 영어가 전혀 안 되기는 하는데 그건 역시도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조지아어만 좀 숙지하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권준영님이 현재 한국분들 많은가요? 영상 보니 관광 갔을 때 한국분들이 많아서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한국분들이 많지 않아요. 한국분들도 한국분들이지만 아시아인이 저는 잘 안 보였거든요. 물론 관광지 가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관광지를 많이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살았던 지역이나 뭐 동네로 느끼면 아시아인도 별로 잘 안 보였고 한국분은 더더욱 안 보였고요. 제가 한국분들이 많이 보인 이유는 여행을 갔을 때 동행을 위해서 그래요. 카즈백이라든지 뭐 우치타, 시그나기 이런 여행지를 가면은 많이 계시죠. 그리고 파서블리 네플리님이 머무르시는 동안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지 궁금해요. 얼마 전 트빌리시에서 자부보가 와가지고 고민 중인 1인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인종차별 처음에 갔을 때는 다들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말도 툭툭 내뱉고 얼굴 표정도 막 밝지가 않아서 그냥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인종차별을 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치노, 뭐 차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뭐 대놓고 아시아인이라서 인종차별을 당한 적은 없고요. 근데 이것도 모르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빌리시 내에도 BTS 영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라든지 K-pop 영향이 있어가지고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들은 거랑 이제 체감했다는 거는 뭐 치노 차이나라고 질문한 사람보다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물어본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여기가 그래도 좀 막 먼저 차이나 치노 이런 사람이 없어서 좀 좋았다? 처음에는 약간 이분들의 이 무뚝뚝함이 적응이 안 되다가 한 달이 다 됐을 때는 저도 계속 웃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친절하고 밝고 뭔가 겉모습은 굉장히 무뚝뚝한데 하는 행동은 잘 도와주거나 뭐 얘기도 잘 해주고 잡 오퍼가 들어오셨다니 굉장히 능력자시군요. 마누아 오떨블리님이 첫 유럽 여행으로 트빌리시를 생각 중입니다. 전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트빌리시만 구경하고 싶은데 항공권 가격 싸게 맞추다 보니 12박이나 하게 됐는데 천천히 구경하면 괜찮을까요? 12박으로 다녀오시면 너무 좋죠. 굉장히 좋아요. 12박이면 할인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아시겠지만 호텔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10% 정도 할인 받을 수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주 할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즈베기 정도는 하루 당일로 다녀오던가 가서 1박 정도만 하고 싶은데요. 일정이 길어서 볼 게 없을까봐 고민이에요. 카즈베기를 당일로 다녀오시면 조금 빡셀 것 같고 가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시는 분들은 1박 2일로 가시는데 2박 3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날씨가 아무래도 좀 비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다녀오시려고 2박 3일로 가셔서 날씨가 좋으면 트레킹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조지아가 여행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동행 구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겠지만 카즈베기 외에도 메스티아라든지 그 무슨 옆 동네에 뭐 되게 좋은 동네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거 단어를 까먹었네요. 지역명을 까먹었어요. 그리고 바닷가 보고 싶으면은 바투미 가셔도 되고 그리고 트빌리시 중심으로 그 근교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트빌리시 시내에서도 꽤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지만 찍고 다닌다고 하면 12일 동안 여행지만 찍고 다닌다고 해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지아를 가시는 분들이 코카서스 산국이라고 해가지고 조지아 외에도 그 밑에 동네 뭐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갔다가 뭐 아르메니아 갔다가 아제르바이잔 가서 이 삼국을 다 돌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할 게 없다라고 하면 이 코카서스 삼국을 도시는데 그냥 동네에 거닐거나 맛집 가는 걸로도 충분히 하루를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고 해도 여행할 곳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볼 게 없을까 봐. 그리고 현지 택시는 가격 수준은 어떻고 쉽게 잡히나요?
버스나 올려주신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1,500원에서 2,500원 정도 사이인데 뭐 비싸면은 뭐 3,000~4,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저는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1,500원에서 2,500원 사이. 그리고 택시는 현지에서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 볼트 앱이랑 얀덱스 앱을 잡으면 그냥 잡혀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쉽게 잡히거든요. 택시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렌트를 하려고 했더니 수동기어가 많고 경차로 해도 1박에 6, 8만 원 정도 하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거 정말 부담스럽죠. 저도 원래 스쿠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스쿠터 빌리려고 했더니 하루에 막 2, 3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택시랑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택시 정말 잘 잡힙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았네요. 이 영상 굉장히 짧게 담으려고 했는데 편집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또 한번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혼자 이제 얘기할 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 주는 거 외에도 제가 항상 그 도시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지역별 분위기라든지. 지역별 분위기 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다 집 얻을지 숙소 얻을지를 알기 위해서고 트빌리시의 장단점, 한 달 살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 4~5가지의 장단점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아마 대체적으로 그 2개가 크게 메인으로 들고 올 거고 나머지는 좀 곁다리일 것 같아요. 내가 꼭 이 내용은 알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보기 힘들다라고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다음이 잡담이 될지 여행 영상 이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좀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한국에서 아마 10월 말, 10월 중순까지 지내다가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아마 도시 2곳 정도를 갈 예정인데 한 곳은 치앙마이로 확정을 했고요. 매년 제가 이제 치앙마이를 가고 있잖아요. 치앙마이를 자주 가는 이유는 치앙마이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일하기 굉장히 그냥 제일 편해요. 가깝기도 하고 뭐 별 생각 없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치앙마이 갔다가 한 2년 전에 갈까 말까 고민했던 도시가 있었는데 작년에 끌리지 않아서 안 갔던 곳인데 아마 이번에 가게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그건 확정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트빌리시 영상 부지런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